아, 수업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갑자기 힘 빠지네. 오늘 수업하지 말까? 농담이 있긴 한데. 요 얘기만 한 번만 더 찍자. 이거 니네 알긴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A5, B5가 같다라는 건 정의역이 5인 곳에서 두 직선의 교점이 생긴다는 뜻이고, 6번에서 A6이 7번에서 B7이랑 같다는 얘기니까 이게 수열 AN의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D, 얘 기울기가 E니까 요 D랑 E랑 2배 차이 난다라는 걸 Y 증분은 일정한데 X 증분이 2배 차이 나는 걸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3번에서는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걸 이용해서 A, D, B, E가 다 자연수다. 요걸 이제 알고 시작했잖아. 당연히 얘도 어떤 힌트일까? 엄청 중요한 힌트겠지. 마지막에 꼭 써야 될 거야.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5가 자연수래.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필요하면 이따가 자연수 K로 잡아주자고요. 자, 그 다음 S8이 63이래. 간결하게 써요. 한계수의 절반에 2A 플러스 7D가 3분의 68이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A16 값 구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4고 약분해주면 2A 플러스 7D가 3분의 17이 되거든. 얘네 둘이 연립될 가능성이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K로 놓고 2배 해줄게. 그럼 2A 플러스 8D는 2K 맞니? 맞죠? 이렇게 빼주면 뭔가 D에 대한 정체가 나오겠고, D에 대한 정체를 찾는 짓은 굉장히 좋은 짓이야. 왜냐면 D의 범위를 알고 있거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2K-33분의 17이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 3분의 17을 툭툭 더해주고 2로 나눠주면 이쪽이 6분의 17이 될 거고, 이쪽이 3분의 20이니까 6분의 20이 될 거야. 이거 3보다 조금 안 되고 얘가 3보다 조금 크죠. 그리고 K는 자연수거든. K가 몇일까? K가 몇일까? 3이겠지. 맞아요? 여기다 3 넣으시면 6 빼기 3분의 17, 3분의 18 빼기 3분의 17이니까 D가 3분의 1인 거네. D가 3분의 1이면 3분의 7이니까 넘어가서 3분의 10이 되니까 A는 3분의 5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A 16 물어봤으니까 3분의 5에다가 얘를 15개 더 해주시면 돼요. 3분의 20인 것 같지? 5번입니다. 됐어요? 6번도 할게요. 자, 6번은 니네 질문 3번, 8번. 네가 7번, 14번이고. 네. 태규가 안 풀었니? 네. 질문이 없니? 이야. 봤죠? 2등급? 여른이 질문 없니? 야, 6번 하지 말자, 그럼.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없어서. 혹시 하자. 이거 봐봐. 하면서 할게. 뭐 최고차항 계수가 F의 0이 0이니까 지금 사실 얘를 일반용으로 잡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야. 왜? 모르는 게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가 꽤 끝나거든?
이거 지금 A 넣으면 이거 0 돼버리니까 FA가 몇이란 얘기야? 1이란 얘기고, 니들이 제대로 뇌가 달린 애들이라면 이걸 바로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그리고 힌트가 또 있어요.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래. 맞아? 그럼 A, FA에서의 접선이 몇을 지나는 거야? 0,4를 지나는 거지. 뭔가 0,4를 지난 어떤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곡선이 이렇게 접해 있다는 뜻이잖아. 여기가 A, FA고. 맞지? 그럼 내가 여기서 뭘 쓸까? 평변, 순변을 또 쓸 거야. 알겠어? 이게 A, FA지. 얘가 몇이야? 4죠. 그러면 A분의 A 빼기 0분의 FA-4는 뭐랑 같은 거야? 이 점에서의 순변이랑 같은 거지. 근데 이렇게 풀라고 낸 거 같지 않니 왠지? 그치? 여기다 1을 탁, 여기다 3을 탁, 이렇게 풀라고 낸 것 같지 않아 왠지? 그죠? 그럼 이제 여기 힌트가 다 이렇게 바뀌어. 여기서부터 안 풀게요. 넣어서 푸세요. 됐죠? 미분해서 넣고 그냥 넣고 한 번씩 하시면 되니까. 뭐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어? 이렇게 풀어왔니? 태교 풀이 한번 볼까? 2등급 풀이 한번 보자. 썼어? 잘했어.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좋아요. 자, 넘겨보자. 7번. 여기 이제 서석준이 질문이네. 자, 또 나왔지. 무슨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부정방정식일 수 있겠다. 힌트가 조금 적겠다. 적을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출발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대놓고 부정방정식 느낌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등차 수열 AN, BN이라고 있고, 자, 가조건은 뭐 초항의 차이를 알려준 거고, 자, 나조건 분석 잘 봐. n번 지항은 서로 같은데, n 플러스 1번 지항은 얘가 크대. 그럼 니들 뭐 단순히 수열 BN이 빨리 커지겠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두 수열 중에서 하나는 기울기가 클 거고 하나는 기울기가 낮을 것은 자명하잖아. 둘의 기울기가 같진 않을 테니까. 두 수열의 공차가 같진 않을 테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n번째 항으로서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인 지점에서 BM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B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A n 플러스 1이라는 얘기겠지? 맞아? 그럼 내가 얘 공차를 D, 얘 공차를 E라고 잡아주면 얘가 큰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분석 안 해도 이런 건 잡을 수 있어. 근데 연습은 해보라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항에서의 대소비고가 끝나요. B1이 클까? A1이 클까? A1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쵸? 그럼 수열 AN의 초항을 내가 지금부터 그냥 A라고 쓸게. 그럼 수열 BN의 초항은 이제부터 A-5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리고 공차는 내가 아직 몰라서 D랑 E라고 잡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준 거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열 AK에 제 n번째 항까지 합이 9라고 밝혀져 있어. 그러면 힌트는 이걸 준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는 수열 bn의 sm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이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이렇게 식을 좀 통째로 갖고 놀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거든. 지금 요거랑 비슷한 부분을 여기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요 2만 좀 어떻게 잘 처리하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 보이세요? 마이너스 5 보이세요? 이렇게 좋아. 이렇게 꺼낼 수 있거든. 내 말 잘 들어. 2a 플러스 m-1, 2까지 쓰고 이 마이너스 5가 2 곱해져서 나오면 마이너스 10인데 m이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10m이잖아. 2로 나누면 약간 요런 느낌? 괜찮아? 그럼 이제 어쨌든 m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이용해 볼 거냐면은 요거 이용해 볼 거야. 이건 부등식이잖아. 당연히 등식 써보는 거지. 왜? 이거 안 찾았잖아, 아직. 맞죠? am은 a 플러스 m-1 d bm은 a-5 더하기 m-1 2 맞아? 그럼 이렇게 a 떨어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정수로 해석하고 싶으니까 5로 가지고 가고 넘겨올게. m-1로 묶이고 2-d겠지. 얘들아, 이거 부정방정식의 원래 해석법이지. 상수항만 제외시켜 놓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네가 몇인지 찾는 거. 내 말 잘 들어봐. 문제에서 m이 뭐라 그랬어? 3보다 큰 자연수. 그럼 너는 이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네. 맞아? 자연수에다가 유리수를 곱할 수는 없잖아. 왜냐면 이게 자연수니까. 그럼 될 수 있는 순서상이 5 곱하기 1밖에 없지 않나? 그럼 m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2-d는 몇이야? 1인 거니까 2가 d보다 1 큰 거야. 맞아요? 그럼 요 2가 d보다 1 큰 거야. 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썼니? 여기는 m하고 여기는 m-2라고 d 곱한 거였다 썼지. 그럼 지금 m-2라고 1 곱해진 건 괄호 안에 없죠. 그럼 m-2라고 1 곱해진 걸 m 곱해서 꺼냅시다.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죠? 자, 이거 몇이에요? 9. 좁다. 그 다음 m 몇이었어 아까? 6, 5, 30 나누기 2. 15. 요거 6. 요렇게 해서 답이 마이너스 6인가 그래. 됐어 얘들아? 자, 요거 연습하시고, 요거 연습을 좀 하시고요.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계속 나오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 8번. 그 수능 특강 귀납법 전 단원, 수열의 합단원, 수열의 합단원이 마지막 단원인가? 거기 레벨 3 1번 보면 얘들아, 그 AM, AM 플러스 K 막 해가지고 그 절대값 달린 문제 풀이가 하나 있거든? 레벨 3 1번? 요 문제랑 같이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얘가 약간 열화 버전이고 걔가 약간 어려운 버전인데, 봅시다. 또 나왔어, 또. 부호까지 밝혀져 있으니까 뭔가 점점 작아지는 등차 수열인 거지. 그리고 A 6번이 마이너스 1에. 그죠? 그리고 뭐 수열 2개를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A랑 D만 잡아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절대값을 달아서 더한 거랑 그냥 더한 거랑 같아. 그러면 이 수열은 계속 양수였던 거야. 근데 지금 어때? 절대값을 달아서 더한 거랑 그냥 더한 거랑 42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은 부호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겠지. 맞아?
공차가 음수인 상태야. 그럼 처음에 무슨 수부터 시작했을까? 양수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었던 거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야. 상황 파악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저식을 풀어내서 시그마의 K를 구하려면은 언제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중요할 거란 말이야. 맞아? 얘들아, 근데 지금 6번이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럼 5번은 뭘까? 공차가 음의 정수라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그냥 5번부터 앞쪽은 다 양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일반적일 것 같은 상황을 먼저 보자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였을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D였겠지. 가운데 건 이따 필요하면 잡고요. 맞아요? 여기에 5D가 더해지는 게 마이너스 2니까 A 7번은 뭘까? 돼? A 8번은 뭘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 쓸 수 있어. 오케이? 풀었는데 상황이 안 잡히면 D가 마이너스 1인 상황만 고려해보면 되는 거야. 가볼게. 얘부터 가자. 이건 그냥 일반적인 S8이잖아. 한개수의 절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내가 그냥 써놨으니까 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D. 돼요? 얘랑 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절대값 달린 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6번부터 음수가 시작되는 거니까 5번까지는 한개수의 절반 그 짓거리를 하고 요렇게 세 개는 그냥 더하면 되는데 절대값을 달아서 더하는 거잖아. 얘들아, 이 세 개는 등차 중앙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맞아? 그럼 이 세 수의 합은 가운데 거의 3배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3D죠. 근데 부호를 바꿔요. 왜냐면 얘는 셋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3D 부호 바꾸면 6 마이너스 3D 되겠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더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D지. 수고했어. 풀이는 끝이야. 계산해보자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D에다가 이쪽은 이렇게 떨구면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D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D. 계산하면 마이너스 12D 마이너스 18D니까 넘어오면 6D가 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4인데 이게 몇이니? 3, 26인가? 그럼 마이너스 26으로 넘어가서 D가 마이너스 5네.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요거 S8 구하라 그랬다. 그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 그냥 넣으시면 되겠다. 15, 11, 44? 됐어요? 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어디서 부호가 바뀔지를 보시는 거고, 그 수학능 특강 레벨 3 1번 보시면은 어디서 부호가 바뀔지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서술했던 문제가 있어. 그것도 꼭 한번 풀어봐. 아니면 좀 이따가 내가 찾아줄게. 그 문제도 같이 복습해요. 넘기세요. 9번, 10번 둘 다 봅시다. 이게 풀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빠르게 그냥 툭툭 치고 넘기는 거야.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 그리고 AK 플러스 1이야. 부분 분수로 뜯어내면 쉽게 계산이 되겠지. 자, 부분 분수로 뜯어내려면 이 B-A가 필요하잖아. AK 플러스 1에서 AK를 뺀다면 D가 남겠죠. 그럼 그 D분의 A는 밖으로 꺼내서 부분 분수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럼 뭐만 남겠니? 그렇지. 이게 식이 아니라고 당황하지 마. 어차피 이런 애들도 지워질 게 확정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 거랑 마지막 거만 남을 거야. 그죠? 1번이랑 6번이랑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96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준 힌트가 이렇게 잡혀 있어. 그럼 대답해봐, 얘들아. 공차가 0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같을 순 없지. 그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일 거거든. A8이 양수일까? A6이 양수일까? A8이 양수일까? A6이 양수일까? A8. 그렇지. A8이 양수인 거야. 그럼 지금 이런 거라고. 맞아? 그럼 점점 커지는 수열이야?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야? 그럼 D가 양수였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양수니까 그냥 A 플러스 7D라고 쓰고요. A 6번이 음수였을 테니까 절대값을 달아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D가 되겠지. 그럼 2A는 2D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D야. 초항이 마이너스 D란 얘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D야. 그 다음에 A6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5개 더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여기다가 공차 5개 더하면 몇 D지? 얘들아, 계산이 이상한데? A 플러스 5D인데 부호 바꿔야 되니까 이거지? 그럼 2A가 마이너스 12D네. 오케이. 그럼 D가 마이너스 6D. A가 마이너스 6D네요. 얘가 마이너스 6D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공차를 5개 더 해주면은 6번 항이 되는 거지. 여기다 5D 더하면? 맞아? 그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곱하기 6 해주면 6D분의 6 마이너스 1이네. 그죠? 5 떨구고 6으로 나눠주면 16이어서 D제곱이 16이야. 그럼 D는 몇일까? 4. 왜냐면 문제에서 아까 양수라고 우리가 예측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시면 돼. 지금 초항이 마이너스 6D였는데 D가 4였으니까 마이너스 24고요. S15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A 플러스 M-1 D. 요 계산은 맡길게요. 계산하시면 1번 나와요. 됐죠? 됐죠? 자, 10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두상수 A, B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잡혀 있고 A sin B분의 파이 x 플러스 1 이렇게 잡혀 있어. 그럼 얘들이 이제 한 칸씩 올라가 있는 거네. 자, 주기부터 한번 보자. 2파이에 파이분의 B를 곱해주면 되겠지. 2B네. 그럼 여기까지가 뭔가 2B인 거고, 뭐 이제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잘라주면은 B, 뭐 2분의 B, 뭐 2분의 3B 이렇게 잡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BC가 AB 플러스 6이라는 이게 잡혀 있고 AOB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요 AB 길이랑 BC 길이가 6 차이 난다는 걸 좀 이용해 주기 위해서 내가 잠깐 AB의 길이를 K로 놓으면 이 길이는 K 플러스 6이겠지. 맞아? 근데 봐봐 얘들아, 이렇게 진동이 지금 시작이 됐다가 이제 다시 진동이 끝났다가 다시 새롭게 진동이 시작되는 이 A랑 C는 원래 정확히
주기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k 플러스 6이 이 함수의 주기 2b와 같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넓이 2분의 15를 이용해 볼 건데 이 밑변 길이에다가 높이를 탁 곱했을 때 15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면은 5k가 15야. k 몇이야? 3이니까 3, 3, 6 해가지고 12고 b는 6이야. 됐죠? 여기까지만 풀 거야. 나머지는 여기 k가 3인 거 알아냈으니까 이 k가 3이면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일 거니까 여기 2분의 6에다가 2분의 3 빼가지고 여기가 2분의 3인 거 알아내서 2분의 3 넣어서 5 나온다 이렇게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이건 풀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해석을 할게요. 됐어요? 여기다 2분의 3 넣어서 풀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 2분의 3 넣었을 때 여기다 2분의 3 넣었을 때 b가 6이니까 얘가 5가 된다 이용하면 이 a 값 나와요. 알겠죠? 함수값 한번 이용해 보시고 이거는 넘기세요. 11번 안 하고요. 자, 12번 가조건 봅니다. 써라. 자, 원래 이런 문장은 없어. 그냥 내가 만든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납득해 주셔야 돼. 자, 요 문장 있죠. 넘기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배운 거랑 좀 닮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주 배우는 문장은 뭐야? 이렇게 완전 같은 거지. 1을 기준으로 1 플러스 x인 곳이랑 1 마이너스 x인 곳에서의 함수값이 계속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는 1에 대한 우함수라고 불렀었죠. 얘는 어떤 거야? 1 플러스 x인 곳에서의 함수값이랑 1 마이너스 x인 곳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란 얘기죠. 자, 쓰세요. fx가 1,0에 대한 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로서 쓰이는 말이지. 그러니까 1,0이 어딘가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이런 기함수란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축 안 그려도 되죠? 축 안 그려도 이해하실 수 있죠? 돼? 물론 이제 f1이 0이라는 거는 여기 x에다가 00 넣으면 쉽게 증명을 할 수 있거든? 근데 f1만 알아서 뭐해? 어떤 전체적인 대칭성까지 공부를 해야겠지. 이해하고 계시죠? 이해하고 계시죠? 가문장 잘 연습해요. 뭐 밑에 건 아이고 지우지 말걸 그랬나? 요렇게 이거 지워줄게. 됐지? 그 힌트만 써줄게. 이거 집에 가서 계산해봐. f3 f-1이 12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가 1인데 이 1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고 뭔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의 함수값이랑 3에서의 함수값이 저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얘들아 3에서 함수값이 큰 걸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큰 걸까? 3에서. 그리고 12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가 아마 6일 거고 얘가 아마 마이너스 6일 거야. 이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럼 3차 함수 뭐 대충 그려본다면 뭐 이런 식의 기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맞아요? 그럼 힌트가 뭐 무려 뭐 F1도 0이고 F3은 뭐 6이고 그다음에 F-1은 뭐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이걸로 그냥 fx 끝나지. 근데 안 해도 되지, 그죠? 됐지? 그 다음에 이런 건 한번 좀 봐줄 수 있겠는데? 얘들아, 그럼 결국에 얘가 뭐야? 변곡점이지. 변곡점이지. 얘들아, 여기 봐봐.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어떤 3차 함수의 일반형이 있어. 자, 지금 확통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변곡점 찾는 방법 뭐라 그랬어? 미분 2번 하죠.
그리고 얘가 0 되는 곳을 찾는 거야. 그럼 x값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거든. 그쵸? 너네 a분의 b 하면 이걸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3차 함수의 세근의 합이라고 불렀을걸? 맞죠? 이거 3으로 나누면 변곡점이야. 아시겠어? 아니면 변곡점에다가 3배 하면 세근의 합이 나와. 알겠어? 그럼 너네 여기 변곡점 1 보여? 여기다 3배 해봐. 3이지. 그럼 x 3승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딱 읽었을 때 변곡점에 3배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3이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 잡고 시작하면 변수가 하나 줄지. 맞아? 그럼 여기서 f1은 방금 이용한 거니까 이 두 개만 가지고 이 a랑 b를 알아내시면 돼. 알겠어? 이 변곡점 이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다 3배 하면 뭐라고? 여기 2차 함계수가 나오는 거야. 만약 여기 2 달려 있었으면 이거 6이고. 알겠어? 다시 변곡점에 3배 하면 뭐라고? 이 2차 함계수가 되는 거야. 세근의 합과 연관이 있다고. 다시 여기 변곡점에다가 3배 하면 뭐라고? 여기 2차 함계수랑 연관이 있는 거야. 얘네 둘의 비율을 알려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 타다닥 넣어서 해도 되고. 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얘들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놓칠 수가 없어. 최대한 말을 빨리 하면서 지금 수업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고 있지? 그래. 넘겨요. 13번 안 하고요. 14번 봅시다. 자, 여기서 내가 기초 얘기 좀 할게. 너네 이거 기초 얘기 좀 잘 들어보자. 시간이 겁나 빨리 가요. 아유. 자, 이제 뭐 풀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이 사인 제곱을 당연히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이 좌변을 잘 치환해서 이제 2차 함수로 분석하는 걸 거야. 저거는 기초잖아, 저기까지는. 그리고 각도도 한 바퀴를 전체를 다 줘버렸으니까 t값 범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3 코사인 x 플러스 2가 되고 우변은 k가 되지.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내 말 잘 들어야 돼. 자, 여기서 내가 뭘 치환할 거야? 치환하면 못 써야 되는 거야. 굿. 그럼 이제 문제가 이차함수와 상수함수의 위치 관계를 찾는 문제로 바뀌어요. 얘네 실근은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일 테니까, 그지? 자, 얘를 y로 탁 잡고 얘를 y로 탁 잡고 이제 위치 관계를 살피는 건데 잘 들어야 돼. 자, 2차 함수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정보부터 보자고. 축. 마이너스 4분의 3. 그렇지. 자, 축 못 찾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그대 공식의 앞쪽이 축이야. 자, 근데 t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차 함수가 그려질 거야. 만약 t가 코사인 x가 아니라 모든 실수였으면 전범위에 걸쳐서 이 좌변을 다 보시는 거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보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봐봐 얘들아. 만약에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 오케이?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은 어디야? 이 교점, 아니야. 이 교점에 t좌표를 읽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니네 이렇게 잡아놓고, 자, 이 노란색 y는 k랑 하얀색이랑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 몇 개야? 이 방정식의 근 몇 개야? 2개야. 자,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2개야, 2개. 석준아, 이렇게 놓고 뭐 할 거니? 코사인 x는? 알파를 풀 거잖아. 근데 이 알파가 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란 말이야. 그럼 코사인은 x축의 대칭인 2개의 동경이 탁 그려지면서 x값이 2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교점이 하나지. 얘를 까보면 교점이 두 개야. 알겠어? 근데 교점이 하나인 순간이 있어. x값이 하나인 순간이 있어. 언제냐면 t가 마이너스 1인 곳이나 t가 1인 곳을 지날 때 교점이 한 개일 확률이 있어. 만약에 빨간색이 이렇게 지나면 교점이 어디야? 이거지. 그러면 이 t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근은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럼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네. x 몇? 270, 파이. 맞아?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나가면은 t는 몇이지? 1. 코사인 x가 1이야. 그럼 각도 몇 개야? 0이랑 2파이 두 개야. 그러니까 여기에 빼져 있으면 한 근일 수 있지. 즉 이 문제에선 두 근이라고. 알겠어 얘들아? 그럼 봐봐. y는 k가 지나가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어떤 교점을 탁 만들어. 그럼 얘는 무조건 두 근이야. 알겠어? 얘는 무조건 두 근이야. 이렇게 지나가 만약에 y는 k가. 그럼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어떤 값이고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어떤 값이지. 그러면은 t는 두 개지만 x는 몇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근계수가 지금 홀수계라는 건 어떤 특이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인 곳이나 1인 곳을 지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y는 k가 어디를 지나는 거야? 여기를 지나는 거야. 여기를. 그럼 그냥 암산으로 여기서 근 몇 개? 하나. 여기서 근 몇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t는 마이너스 1 하나 풀어야 되고요. t는 어쩌고 하나 풀어야 되는데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 길이가 지금 몇이야? 4분의 1. 그럼 여기도 길이가 몇이겠어? 4분의 1일 거야, 그지? 그럼 여기다 4분의 1을 더한 값이 여기 있는 t 좌표가 되는 거야. 몇일까? 자, 여기서 암산해. 코사인 x로 그냥 머릿속에서 바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인 곳. 파이. 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곳. y 좌표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동경 두 개. 으악! 몇 도야? 120도하고 240도.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가장 큰 실근. 요게 3분의 4파이가 알파야. K도 찾으면 되니까 K는 이따 찾을 거야. K는 마이너스 1인 곳에서의 함수 값이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돼요. 3이야.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삼각함수가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 10번부터 15번 사이의 정답률이 계속 오르실 거예요. 11월 달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들 지금 아직 족밥이니까 그 10번부터 15번까지 많이 틀리시잖아. 자, 이렇게 하는데 안 맞출 수가 없어. 물론 안 까먹게 복습하는 거 이제 니들 몫이야.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지금 방금 뭐 했니? 14번 풀었니? 여기까지야.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고 내가 15번까지 풀어보라고 했던 거고, 일단 숙제는 얘들아 29번까지는 확정이고 내가 12번 모음을 낼지 안 낼지는 미적분 숙제 양을 보고 결정을 할게요. 자, 일단 수원수투 수업은 여기까지고 미적분 수업을 할 거니까 찬우랑 우진이는 수고했어. 자, 쉬고 미적분 합시다. 자, 두 곡선 y는 x제곱과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x는 2의 한 교점 P에서의 접선을 L1, L2라고 한대. 그러니까 교점인 거지 뭔가 공통 접선을 갖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교점을 갖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예접선이 뭐 L1, 그 다음에 이 친구 접선이 뭐 L2,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고, L1과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뭐 X축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X 절편들이 생기는 거고, 뭐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뭐 이런 문제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도영이 뭐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만 얘는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접선 종류만 찾을 거야. 그럼 이제 교점 찾아야 되거든. 요 A가 1보다 크다라는 사실 집중하시고, 뭐 교점 찾으려면 연립하면 되죠. 그쵸? 그 y의 x제곱들을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x제곱들을 대입을 해요. 그럼 x4은 마이너스 2y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인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해서 0 되는 거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쓸게.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얘네 중에 하나로 조립제법이 되겠지. 2 넣으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로 되겠다. 할게. 그럼 이제 얘가 x 플러스 1, 얘가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교점은 2겠다. 우리가 1보다 큰 교점 찾는 거잖아. 그럼 b는 여기다 2 넣어서 4겠고요. 됐어요? 그럼 2,4에서의 접선들을 찾아주면 되겠지. 자, 얘 프라임 하면 2x니까 기울기 4. 그리고 2,4 지나면, 자, 이게 L1. 자, L2는 2,4 지나는 건 똑같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찾아야 되니까 미분 해봅시다. 2y 프라임. 괜찮죠? 마이너스 2y 프라임.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쪽은 0이고. y 자리에 2 넣으시고 y 프라임은 그냥 문자로 남겨두시면 돼. 2가 아니라 4 넣어야 되지. 그럼 8y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이니까 6y 프라임 맞아요. y 프라임은 몇? 2분의 1. 얘가 기울기야 그냥. 이게 도 함수인 거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2,4를 지나는 두 직선이 하나는 기울기가 4짜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는 기울기가 2분의 1짜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x 절편들 한번 찾아보자. 기울기 4면은 y증분 4일 때 x증분 1일 테니까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은 y증분 4일 때 이만큼의 길이가 8일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겠네. 이해되세요? 그럼 삼각형 넓이는 밑변 7, 높이 4.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돼. 됐어,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고, 한번 그려볼까? 간만이죠? 자, 기억나니? 이거 뭐야? 김도원이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포물선이라니까. 그렇지. 원래 이제 4px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3x 플러스 1 뭐 y 마이너스 1제곱? 그치? 원래 y제곱은 3x라는 포물선을 니들 배웠잖아. 이거 4 p x 해가지고 이게 p의 정체인 거고, 그럼 준선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꼭지점이 0,0인 이런 포물선이 그려지는 건데, 얘네들이 y로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니까 뭐 한 이런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마이너스 1만큼 가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7. 아, 못 그렸다. 그치? y는 x제곱은 곡선이 이렇게 가잖아. 맞아? 그래서 교점이 여기 마이너스 1인 곳 하나라. 근데 대충 그렸으니까 아까 마이너스 1이랑 2 나왔던 것 같아. 여기 교점이 2가 나온 거야 지금. 그 이 점에서 지금 이 친구의 접선 찾아보니까 아까 4x 어쩌고 나온 거고, 요 접선. 그 다음에 이 곡선의 접선 찾다 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어서 이 접선이 나온 거지.
됐어? 이렇게도 공부해보세요. 자, 1097 갑시다. 1097. 이제 니네 때는 이렇게 미적분이랑 기하가 과목이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 때 라떼는 말이에요. 미적분에도 음함수의 미분법이 있었고 기하와 벡터에도 음함수의 미분법이 있었거든. 원래는 이제 이렇게 과목이 연결되는 거야. 자, 가자. 곡선 XY는 O 위의 점 AN. 자,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겠지. 함수식이 밝혀져 있는데, 곡선식이 밝혀져 있는데, 점을 이변소로 표현해놨으니까, 일단 관계식 하나를 따야 돼요. 이거 대입 안 하시는 분들 많지. 이걸 대입해놓고 출발을 하는 거야. 여기서 접하는 접선의 x절편을 x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A1의 좌표가 1,5일 때, yn의 값은 일단 an의 x좌표를 xn, yn이라고 했는데 a1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x1은 끝이고 y1도 끝인 거지. 여기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xn, yn에서 접하는 접선의 x절편을 찾아보자. 자, 접점으로 취급하고 접선의 방정식 써볼게. 자, y는 x분의 5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해봐. 그럼 여기다 이제 xn 넣으면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점은 xn이랑 yn을 지나야 되고 이게 적방이야. 여기까지 돼요? 되죠? 그럼 x 절편 찾아야 되니까 y에 뭐 넣어야 돼? 0. yn 딱 넣은 다음에 얘 넘겨주면 이렇게. 그럼 xn제곱 넘겨주고 5 넘겨주고 xn 넘겨주면 이게 x절편이지. 여기까지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 안에 xn, yn이 들어있지 않니? 그치? 그러면 요 xn, yn 곱하기 xn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 5x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2xn이야. 맞아? 이게 x절편이거든? 근데 x절편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오케이, xn 플러스 1. 이따 이것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알려줄게. 이거 이제 나중에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뉴턴 메서드라고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xn 플러스 1이 2xn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 자, 대답해봐. xn은 무슨 수열일까? 등비 수열. 공비는 몇? 2. 그럼 xn이 이렇게 잡히는 거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됐죠? 그 yn은요? 이 관계식을 이용하시면 돼. xn분의 온 거잖아. xn분의 온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등비급수 계산을 하는 거야. 얘는 초항이 몇인 수열일까? 5. 공비는요? 2분의 1. 끝. 됐지? 그리고 얘네가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내가 잠깐만 보여줄게. 이 컴퓨터들이 방정식 풀 때 이렇게 풀거든? AI 없었을 때. 요새는 아니겠네. 야, 이게 AI가 시대를 다 바꿔놨어. 원래 옛날에는 방정식이랑 미분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었는데, 이제 컴퓨터가 미분도 한다, 야. 어쩜 좋니? 너네 이 직선 알잖아. 이 곡선 알잖아. y는 x분의 5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근데 처음에 1,5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접선을 그려. 오케이? 그럼 여기가 x2야. 그럼 여기서 다시 x2, y2를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접선을 그려. 그럼 여기가 지금 x3야. x3에서 다시
x3, y3를 만들어서 여기서 접선을 그려. 여기가 x4야. 지금 이런 과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컴퓨터는 방정식을 못 풀어.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함수로 그려놓은 다음에 이 근을 찾기 위해서 어떤 임의의 점 하나를 딱 세팅을 해가지고 올려서 접선 찾아가지고 x 절편 찾아. 또 여기서 올려가지고 접선 찾아가지고 x 절편 찾아. 그럼 점점 어디로 가까워져? 이 절편이랑 가까워지지. 이걸 리미트해서 근 찾아요. 컴퓨터들이 그 디지털 기계들이 근 찾는 거 이렇게 찾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얘는 그 절편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에러 뜨는 거지. 재밌겠죠? 대학 가면?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1122번 봅시다. 쓸 거 쓰시고요. 자, 여기서 내가 두 가지 문장을 적어줄 테니까 잘 적어가. 저렇게 X쪽에 장난질을 쳐놓은 문제들이 있어. 그럼 이제 고전적인 역함수의 미분법을 못 쓰거든? 그럼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을 도출할 때 썼던 그 합성함수 관련된 식 있잖아. 그걸 만드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걸 만드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여기다 밑줄 봐봐. f(2x의) 역함수가 gx일 때.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 f(2x의) 역함수가 gx라 그랬잖아. 그럼 gx의 역함수는 누굴까? f(2x겠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애들도 있어. 둘 다 역함수지. 둘 다 역함수지. 그러면 이 정역 안에 요 역함수가 들어갔을 때, 또는 이 정역 안에 이 역함수가 들어갔을 때 항등함수가 나와야 돼.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근데 윗문장이랑 같은 문장이야, 결국엔. 이거 G가 넘어간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식을 못 만들면 이제 미분법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잘 적어가요. 자, 이제 G' 이 값 찾아야 되니까 도함수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거든? 합성함수 미분법을 한번 써야 돼. 자, 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안에 거 꺼내야 되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얘 미분법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렇지. 그 이쪽이 1. 그럼 G' f(2x는) EF'2x 분의 1이 되는 거고, 나는 이제부터 G'2를 찾아야 돼. 알겠어요? 그럼 내가 요 안쪽을 2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f(2x가) 2가 되는 x 값을 찾아볼 거야. f(2x는) 저기다 2x를 넣어야겠죠. 그러면은 2의 4x 플러스 2의 2x는 2. 맞아? 물론 넘겨서 인수분해 해볼 수도 있거든. 이거 t로 바꾸고 이거 t제곱으로 바꾸고. 근데 글이 바로 보이지 않니? 굿! 됐죠? 이런 얘기야. f' 0이 2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몇 넣겠어? 0을 넣으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2라고요. 아시겠어요? 나머지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f' 0분의 1이 필요하니까 미분해서 0 넣어보자. 어? 어디? 아, 여기 있구나. 뭐야 이거? F0이지. 내가 잘못 썼다. 잘못 썼어. 미안. 어쨌든 여기다 넣으면은 F'0이 3 맞니? 그럼 여기다 3 넣으시면 되죠.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24번 봅시다. 응? 다시. 이거? 네. F 프라임 자리에요. GF EX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F 프라임 GF EX. 아니 친구야,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fx의 역함수가 g일 때 뭐 이런 얘기를 네가 지금 하는 거잖아. 이거랑 다른 거야. 새로 만들어야지, 새로. 지금 얘네들이 그 정의역에다가 장난질을 찾았으니까 요 함수 방정식으로 G'을 새로 찾아야 된다고. 요걸 쓰는 게 아니고. 알겠어? 쓸 수도 있나? 쓸 수도 있나 한번 볼까? 내가 지금 X자리에 뭐 넣지? F2X 넣지. 석준아, 이거 너무 짜증나니까 이게 X야. 알겠어? 근데 이 연습을 하는 게 맞다고. 이해했지? 이 계산하다 보면은 그 함수 어디 갔지 하면서 막 계속 찾아가면서 해야 돼. 머리 아파. FEX는 아예 새로운 함수로 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있잖아, 안에 EX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원래 미분할 때 막 합성되면서 이가 자꾸 튀어나오잖아. 위험해. 뭐 계산 실수 하나도 없이 네가 새롭게 HX를 자꾸 풀면은 뭐 괜찮은데, 해도 돼. 자, 해보자. fx가 저렇게 생겼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걸 만족시킨대요. 그럼 요것도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g2x의 역함수가 fx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써놓자. 뭘 쓸지 모르겠으니까. g2x의 역함수가 fx. 그럼 fx의 역함수는 얘. 일단은 이렇게만 써놓자. 자, 그 다음에 이제 G'0 찾아볼게.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미분 한번 해볼까? 해볼게. 이렇게 되면 G'2x가
EF 프라임 G E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G 프라임 0 찾으려면 여기다 0 넣어야 되니까 나는 F 프라임 G 0분의 1이 필요하잖아. 그럼 G 0 찾자. G 0을 찾으려면 F 인버스 0을 찾아야 돼. 그럼 요 fx에서 f 인버스 0 찾는 방법이 뭐야? 그렇지. y에 0 넣는 거지. 그러면 이런 3차 방정식을 하나 풀면 돼. 그러면 1로 조립제법 되니까 얘는 허근이고 1이 근이 돼버리는 거지. 요거 1.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G 프라임 0은 EF 프라임 여기에 0 넣으면은 G 0이 1이었으니까 아우 헷갈려. 씨. 여기 1 딱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F 프라임 1 구해야 되니까 이제 미분하시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되죠? 3 내리고 2 내리고 2 내려가지고 바로 해도 되지? 계산하면 몇이야? 1이지? 응. 2번이고요. 답지보다 훨씬 쉽게 풀었습니다. 이게 낫죠? 답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156번.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고 역함수 개념도 들어가 있네. x값, y값이 통통통통 좀 잘 튕겨 다녀야 돼. 봅시다. 자,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함수 저거에 대하여 역함수 gx가 나와 있고 g' 0 구하는 거야. 그러면 f'(g) 0분의 1이 필요하거든. 그럼 g0을 내가 k라고 두면 fk가 0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그럼 fk가 0이라는 건 이 4t-2, t3승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3t 이걸 이용해서 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가 조금 고전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고전 수학으로. ft를 만들 수 있어. fx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여기서 4t가 이론 공부도 괜찮거든. x 플러스 2잖아. 그럼 t가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다. 맞아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fx가 만들어져. 아, 근데 삼성이 너무 힘들지. 삼성이 너무 힘드니까 정리 안 해도 괜찮아요. 전기 안 해도 되니까? 왜? 나중에 미분만을 풀어서 G0도 구해야 되는데? 요게 fx야. 그럼 여기서 G0 구하려면은 할 수 있겠다.
아니. 요 fk는 0 쓰려면은 여기에다 k 넣어서 0으로 만들면 되죠. 맞죠?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k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그럼 요거 개수가 이뻐가지고 네모로 묶어서 이거 인수분해 바로 되지. 근데 이렇게 안 되겠는데? 네모가 0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네. 근데 네모가 4분의 1k 플러스 2인 거지. 2분의 1인 거지. 그럼 여기서 k 값이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고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 4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맞죠?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2분의 1이니까 4 곱해서 t가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네. 2보다 커야 되네. 2분의 1이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내가 지금 통째로 치환한 게 4분의 1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밖에 안 되겠다. 그럼 넘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넘어가서 2분의 1이 되고 k가 2가 되네. 요게 2야. 그럼 이제 f 프라임 2분의 1만 찾으면 돼. 됐어요? 근데 이제 f 프라임 x는 구해놨죠. 그러니까 요거 미분 한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끝내볼게. 내가 다른 방법 하나 더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보면 그냥 4분의 1x 플러스 2를 통째로 계산해도 되는 거네. 어쨌든 2 넣으시면 아니 뭐 넣어야 되지? 2 맞지. 2 넣으시면 뭐라고? 4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은 맨 첫 번째 제곱식. 2분의 1. 여기다 그럼 2 넣으시면 1. 이렇게 지워지니까 답은 1번이네. 됐지? 그 다음 다른 방법 한번 써볼게. 조금 더 고급지게 변수들을 가지고 놀아보자. 지워도 되니? 얘들아, 요 스킬 좀 잘 봐봐. 요거 매개 변수를 엮어가지고 fx 만드는 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아시겠죠? 지울게. 너네 기백했던 사람들 그 3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이거 쓰지 않니? 공간 좌표에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방향 벡터 잡을 때. 알겠어. 몰라도 됩니까, 아직? 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자, fx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있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gx에 0에서의 함수값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를 f 쪽에 있는 어딘가에서의 함수값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기울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은 gx, 그러니까 g 프라임의 0이라는 건 0에서의 함수값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럼 이 0이 어디로 가겠니? fx에서 y 값으로 가겠지? 그리고 여기 기울기 딱 찾으면 그냥 역수하면 이 기울기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x 값을 찾아버리자. 어떻게? y가 0이잖아. 이걸 0으로 탁. 그럼 t가 나오겠지? 그럼 x도 나오는 거야. 괜찮죠? 자, 봐요. 그러면
t로 탁 묶어서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여기 t값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3, 1 주고 마플 주면 t는 몇일까? 1. 그럼 t가 1이니까 x는 몇일까? 2. 여기가 2야. 맞아? 그리고 2에서의 기울기를 찾아. 이거 2,0, 2,0, 그지? 이거 이제 매개 변수 그거 쓰면 되니까. dx분의 dy는 4분의 나 오늘 너무 힘들다.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 맞아요? 여기 t에다 몇 넣으면 될까? 1 넣으면 되지. 이게 xy로 돼 있으면 2, 0 넣으면 되고, 그치? 여기 t로 돼 있으니까 그냥 1 넣으면 되지. 그러면은 xy가 2, 0일 때 기울기 값이 그냥 계산되는 거죠. 이게 매개 변수가. 넣으시면요. 1 맞죠? 그럼 얘 기울기 1이니까 얘도 기울기가 1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까 그 fx 만드는 거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한 거야. 이해되셨을 거야. 기백했던 애들이 약간 유리한데 너네 기억을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 재밌어요? 질문은 끝이야 얘들아. 수고했고, 저번 시간에 그 내가 뒤쪽에 얘 1125번부터는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오라 그랬지. 오케이. 어디까지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오라 그랬어? 그 수능 전까지 가요. 서수용 전까지? 이게 더 무서운 거지. 그러면 앞에 몇 개 풀고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자. 자, 역함수 미분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조금만 더. 자, 이 문장 괜찮은 것들이 꽤 있어요. 자, 1131번으로 와서 해보세요. 1131번 풀어봐. 애들 아까 1156번 풀이 그 첫 번째 풀이 다 이해 안 됐지 솔직히. 첫 번째 풀이 이해됐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 더, 아이디어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풀이도 꼭 한번 해보라고.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역함수를 계속 원래 함수로 느끼는 거야. 니네 잘 푼다. 아우 힘든가 보네. 그냥 먹고 왔대요. 먹고 와.
여기까지 다 풀었어? 방금 채점했어요. 오, 그래. 자, 보자. 기 F1은 2니까 F-1은 마이너스 2겠지. 그죠? 그 다음 내가 찾아야 되는 게 G 프라임 마이너스 2. 그러면 F 프라임 G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필요한 거 맞죠? 맞아요? G 마이너스 2는 여기서 찾을 수 있지. 맞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분의 1. 근데 이제 기함수니까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이렇게 반대라면 기울기 값은 서로 어떻다? 같죠? 맞아요? 기함수 특성이지. 기함수 특성이지. 그러면 여기서 F 프라임1을 알려준 거니까 얘도 3이고 답은 3분의 1이야. 잘하네. 자, 그 다음 넘겨서요. 자, 1137번 내보세요. 1137. 자, 일단 증가함수란 얘기고 여기서 잡히는 게 있죠? F4가 0이어야 되고 4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간결하게만 쓸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가지고 암산을 바로 하자. 이거 F4로 봐도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 F'4지. 그럼 여기 4 들어가면 8분의 1 F'4. 요게 2라고 했으니까 F'4는 16. 그리고 문제에서는 x제곱 gx의 x는 4에서의 미분계수 물어봤으니까 미분해서 여기 이제 4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F4가 4라는 걸 통해서 G4는 나온 상태니까 나는 G'4만 있으면 돼. G'4를 이제 F' 어쩌고분의 1로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 원래 G4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G4가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바로 4로 떼도 되네. 그럼 F'4가 16인 거 찾아놨으니까 이거 16분의 1이지. 그럼 여기다가 16분의 1 넣어주면은 1이고 G4는 4였으니까 이만큼은 32겠네. 니들 계산이 왜 이렇게 빠르냐? 그래, 좋다. 가? 그러게, 가 왜 좋지? 그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 같아. 증가함수니까 역함수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안 써줘도 애들이 어련히 풀걸,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들아 니네들이 간과하는 건데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어쨌든 계속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인 거야. 그런 거는 잘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넘기셔서 자, 1149 해봐요. 계산 조심히 하셔야 될 거고 생각 좀 해봐야 될 거야. 자, 일단은 0분의 0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4G0 마이너스 파이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G0이 뭐 4분의 파이일 거야. 근데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 F4분의 파이가 0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지. 근데 뭐 되는 것 같아요. 4분의 파이 넣으면 이게 1이니까 ln 1이니까 0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로 묶어서 G 8H-4분의 파이로 만들어주면 얘를 이제 G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밑에 뭐가 있냐면 H가 있어. 근데 지금 요 X 증분 보시면 밑에 8H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H 꺼내놓고 내가 필요한 8H, 8H를 깔아주면 4, 8에 32 리미트가 되는 거지. 다 안 쓸게. 어쨌든 필요한 건 이거 G 프라임 굿. 그럼 G 프라임 0은 F 프라임 G0 아이고 분의 1인 거지. 근데 G0이 4분의 파이였으니까 여기다가 4분의 파이 싹 들어가면 되는 거죠. 됐어요? 요거 이제 계산 잘 하셨나 보네. 자, 도함수 한번 해봅시다. fx분의 f 프라임 x지. 여기에다가 4분의 파이 넣으면 1분의 2분의 루트 2의 제곱인데 역수해야 되니까 2겠지. 맞아요? 요게 이제 f 프라임 4분의 파이야. 요 2분의 1이니까 답은 16이야. 됐어? 다들 계산이 빨라서 좋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여러분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다 풀어와요. 넘기고요 쭉쭉. 아니 매개 변수 잠깐 하나만 보자. 매개 변수 하나만 보자. 아까 1156 했잖아. 1157도 해봐. 지금 해봐요. 풀어온 거야? 아니 방금. 방금 푼 거야? 네. 너 계속 겁나 빠르네. 자, 할게. f 프라임 뭐 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역함수의 x 값은 원래 함수의 y 값이니까 얘가 2가 되도록 풀어요. 아시겠어? 그럼 t가 나올 거야. t 몇이냐면 그냥 1이죠. t가 1이니까 t가 1일 때 이제 x 값은 뭐 3인 거고 이제 dx, dy, dx를 구해 2분의 3t제곱 플러스 2. 근데 이제 아까 했던 경험이 있으면 여기다 1 넣으면 알아서 그 대응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2분의 5. 그럼 요게 2분의 5인 거야. 뒤집으시면 돼. 5분의 2예요. 이렇게. 예. 분모에 그럼 F 프라임 1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F 프라임 3이 들어가는 거지. 3이요? 아까 t 값이 1 나왔는데. t 값이 1이고 x가 3이야. y가 2고. x 값이. 그 우리가 배웠던 역함수의 미분은 매개 변수에서는 이제 t 값이랑 적용되는 거 아니고 x 좌표 값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이해되니? 3이야. 자전거의 y는 모르면. y 2잖아.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으로 가서
우리 곡선 밖에서 접선의 방정식 뿌리는 거 한번 해보자. 숙제는 좀 잘라서 알아서 내줄게. 자, 밖에서 뿌리는 거 한번 해자. 밖에서 뿌리는 거. 아, 유형 3번 해봐야겠다, 얘들아. 자, 1228번 해보세요. 쉽습니다. 자, 봅시다. fx가 증가함수로서 쭉 가는 거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gx가 있을 텐데 뭔가 4,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1에서의 기울기를 찾아가지고 역수시켜버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요 기울기만 찾아내면 여기에다가 기울기 딱 적용시켜서 문제를 끝내시면 돼. 됐지? 그럼 요거 이제 미분을 잘 해가지고 여기에 1을 넣어버려. 몇이에요? 4. 6이죠? 그럼 얘 기울기가 6이니까 얘 기울기는 6분의 1이겠다, 그죠?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지. 항상 요 관점을 잊지 말겠지, 얘들아. y절편 이렇게 넣어서 해. 4번이죠. 자, 넘기시고요. 아, 좋다. 1246번 고. 자, 볼게요. 여러분, 이 관점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혹시 원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원 관점도 잠깐만 얘기할게. 얘들아, 여기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이 곡선과 직선과 곡선 위의 점과 직선의 거리의 최소는 어디일 때냐. 이 곡선 위의 점이랑 직선과의 거리는 곡선 위의 점에서 뭔가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 가지고 측정을 할 거거든. 곡선 위의 점에서 뭔가 직선에다가 점들을 훅훅훅 뿌렸을 때 가장 가까운 점이 있으면 이 가까운 점은 접선을 그렸을 때 주어진 직선과 서로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작도적 성질이 있어요. 이건 기하적 성질로 증명은 안 되는 거고 이걸 작도적 성질이라고 해. 알겠어? 근데 원에서는 이런 그림도 쓸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원은 이 직선이랑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이랑 가장 먼 점을 구할 때 이 원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에서의 수선 얘랑 연관이 있고
이 원과 만나는 두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얘랑 평행하다는 성질도 쓸 수 있으니까 원은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 됐죠? 그럼 얘 기울기가 지금 몇이죠? 1이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점을 찾는 거야. 요 미분하면 x분의 1이지. 얘가 1 되려면 x값이 1이어서 2점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고, 이때 요 a, b랑 이 곡선 위의 점이랑 거리가 최소면서 삼각형의 높이도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밑변 3이고 높이 2니까 답은 5번이야. 되시겠어? 이거 너무 중요한 거고 너무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 그 위에 보시면은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자, 넘기시고요. 자, 곡선 밖의 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1256번이요. 조금 걸리네. 계산 좀 많지. 내가 죽었어요. 펜 줘? 샤프 있어? 너 목소리가 같네. 자, 봅시다. 일단 뭐 정석으로 가죠. 뭐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요. 뭐 원점에서 그린 뭐 두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뭐 이런 뜻이야. 뭐 자주 하시는 거 있죠? 접점 잡아가지고 하는 거. 접점을 이제 T 컴마로 잡아 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잘 써지겠지? 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거 밖으로 꺼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밑에 x 깔아버릴게. 됐죠? 여기다 t 넣으면 이제 기울기니까 접방 쓰시고, 맞아요? 여기다 곡선 밖의 점 0,0을 대입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산이 마이너스 LNT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잡히네. 그러면은 LNT의 제곱 마이너스 2LNT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lnt는 마이너스 2 또는 4. 그럼 t는 2의 마이너스 2승 아니면 2의 4승.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기울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승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얘 하나, 그 다음 2의 4승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요거 하나. 됐어요? 계산하면 2제곱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가볍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냥 계산 한번 해보라고 제가 내드린 거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뭐 할 것 같니? 이 곡선 밖에서 접선 이렇게 훅 뿌리는 거잖아 또. 그죠? 평변 순변 해보자고. 자, 평변은 t-0분의 얘 빼기 얘. 얘가 뭐랑 같아야 돼?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맞아? 양변 t 탁 곱해버리면 무슨 방정식 만들어지니? 쓰시라고요. 됐죠? 써요. 물론 이걸 못하면 안 되지만, 그지? 훨씬 간결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자, 숙제 받아보자, 이제. 자, 현실적으로 좀 내볼게. 얘들아, 이게, 얘를 속도를 조금 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11번 모음은 29번까지만 낼게요. 아, 이렇게 하자. 11번 모음 29번까지 푸시고 12번 모음 수원수투 얘기하는 거야. 10번까지 해와요. 이 정도면 24문제. 오케이?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얘들아. 오늘 11번 모음 풀이 했잖아. 그 수업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 쉬워, 어려워, 적당해. 어렵진 않아? 넌 적당해? 넌 어때? 적당해? 너는 어때? 적당해? 내가 더 건너뛰면 안 돼? 건너뛰다니. 이 쉬운 거 더 건너뛰어도 돼? 내가 너무 자세히 하는 것 같아갖고. 어떻게 생각해? 알았어, 일단. 알아서 할게, 그럼 내가. 자, 그 다음에 숙제. 마플 시너지는 지금 1125번부터요. 너네 저기 서술형 기출유형 내가 네모 쳐준 애들 있잖아. 그치? 그거는 했니? 아, 그럼 그 질문이 없었던 거구나. 그러면은 1185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1214번 유형 1번부터는 알지? 얘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유형 끝까지 이렇게 해오세요. 아마 이해하실 거야. 맨 위에 두 문제. 그렇지. 그럼 앞에 있는 문제 플러스 22문제가 되는 거지. 접방 22문제. 뭔 말인지 이해하죠? 네. 그러면은 한 50, 20이 한 70 몇 문제 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요거 24문제. 됐죠? 자, 요거 하시기 전에 90모음에서 우리 같이 봤던 관점들 다 공부하시고, 오늘 11번 모음 정말 자세히 풀었으니까 복습하시고, 그 다음 요걸 해요. 알겠죠? 복습을 오늘 안에 끝내는 걸 제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끝! 수고했어요.